리오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영조 연간의 일이었습니다. 한양 종로시장은 해가 뜨면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양반과 상민, 보부상과 기생들이 뒤섞여 물건을 사고 팔았지요. 비단 장수의 외침과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 떡장수의 구수한 냄새가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시장 한 구석,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낡은 돗자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 한 처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월이 21살의 나이였지만 거지나 다름없는 행색이었습니다. 누더기 옷에 헝클어진 머리,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그 눈만은 맑고 영롱했습니다. 관상을 봅니다. 귀한 상도 천한 상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녀의 외침에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은 처녀가 무슨 관상을 본다는 것인지 비웃으며 지나쳤지요. 저 꼴로 무슨 관상을 본다고. 자기 팔자도 못 고치면서 남의 관상을 본다니 우습구만. 하지만 월이는 진짜 관상쟁이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명관상가였습니다. 월이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곁에서 관상을 배웠고 사람의 얼굴만 보면 그 운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시장 상인이 다가와 관상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월이가 그의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올해 큰 재물이 들어올 상이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가을에 도둑을 조심하셔야 하옵니다. 상인은 반신반의했지만 과연 그해 여름에 큰 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도둑이 들어 재물을 잃을 뻔했지요. 미리 경계하고 있었기에 도둑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조금씩 월이를 찾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월이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받는 돈이 적었고 대부분 구걸로 연명했습니다. 월이의 아버지 이창수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관상가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 보았지요. 부귀할 상인지 고난을 겪을 상인지 장수할 상인지 단명할 상인지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창수를 찾았습니다. 자식을 과거에 보낼 때도 혼처를 정할 때도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심지어 대궐에서도 그를 불러 중요한 인물의 관상을 보게 했습니다. 이창수는 딸 월이에게 관상술을 가르쳤습니다. 월이야, 관상은 단순히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과 운명을 보는 것이란다. 내 아버지. 얼굴에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담겨 있다. 눈빛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고 이마를 보면 복록을 알 수 있으며 인매를 보면 덕을 알 수 있단다. 월이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하지만 7년 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권력자인 정승대감이 이창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상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이창수는 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모의 기운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살기와 욕망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창수는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거짓을 말해야 할까? 그는 결국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대감의 얼굴에는 영모의 기운이 서려 있사옵니다. 이대로 가시면 큰 화를 입으실 것이옵니다. 정승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부디 마음을 돌이키시옵소서. 그런데 사흘 후 이창수는 영모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정승대감이 먼저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이창수가 영모를 꾸미고 있다고 모함한 것이지요. 이창수는 신문을 받으며 외쳤습니다.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소인이 무슨 영모를 꾸미겠사옵니까? 하지만 이미 증인과 증거가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이창수는 영모죄로 처형당했고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재산은 모두 몰수되고 집안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월이는 홀로 살아남아 시장 바닥에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월이는 매일 밤 아버지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반드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겠사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시장을 비추고 사람들은 분주히 오갔습니다. 월이는 돗자리 위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앞에는 한 젊은 남자가 걷고 있었고 뒤에는 3명의 수행원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소박한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그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월이는 무심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얼굴은, 그것은 월이가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귀한 상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이마는 지혜와 덕을 나타냈고 깊고 맑은 눈매는 인자함과 카리스마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곧은 코와 단정한 인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얼굴 전체에서 풍기는 위엄과 기품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월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천하를 호령할 용안이로구나. 저분은 필시 왕족이시거나 아주 귀한 신분이실 것이다. 월이는 아버지에게 배운 관상법을 떠올렸습니다. 월이야, 용안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하지. 이마가 넓고 귀가 크며 눈빛이 맑고 깊으면 귀한 상이다. 하지만 진정한 용안은 그 이상이란다. 얼굴 전체에서 하늘의 기운이 느껴지지. 월이는 그 남자를 넋놓고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도 월이의 시선을 느끼고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뭔가 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고 월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분은 대체 누구실까? 그날 저녁까지 월이는 그 남자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월이는 시장 근처 허름한 움막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지붕은 낡아서 비가 오면 물이 샜고 벽은 바람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월이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 챙그랑. 저분을 죽여라. 놓치지 마라. 월이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자객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검으로 자객들을 막아내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자객은 5명이나 되었고 사내는 혼자였습니다. 달빛이 비추자 월이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낮에 본 그 귀한 상의 남자였습니다. 월이는 순간 고민했습니다. 자객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었고 만약 자신이 그 남자를 숨겨준다면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월이야,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그것이 하늘의 이치란다. 월이는 남자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이리로 오십시오. 월이는 남자의 손을 잡아당겨 움막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허물어진 벽 뒤에 있는 비밀 공간에 그를 숨겼습니다. 그곳은 월이가 추운 겨울에 숨어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자객들이 움막 주변을 뒤졌습니다. 이 근처에 들어왔을 텐데. 찾아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그들은 움막 안까지 들어와 살폈지만 비밀 공간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자객들은 결국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한참 후 월이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사옵니다. 남자는 비밀 공간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소. 목숨을 구해주었구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은혜이옵니까?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당신은 누구요? 그리고 어찌 나를 도와준 것이요? 저는 시장에서 관상을 보는 월이라고 하옵니다.
낮에 나리의 얼굴을 보았사옵니다. 그 귀한 상을 보고 필시 중요한 분이라 여겨 돕지 않을 수 없었사옵니다. 남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관상을 본다고? 내 얼굴에서 무엇을 보았소? 천하를 호령할 용안을 보았사옵니다. 나리께서는 필시 왕족이시거나 아주 귀한 신분이실 것이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준이라 하오. 양반가의 서자여. 월이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귀한 상이 어찌 서자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알겠사옵니다, 나리. 남자는 월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천한 곳에서 이런 선한 사람을 만나다니. 그날 이후 이주는 자주 월이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지만 점점 월이의 관상술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월이의 순수하고 선한 마음에 끌렸습니다. 이주는 시장에 올 때마다 월이의 돗자리 앞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양반이 거지 처녀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이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월이, 저 상인의 관상을 한번 봐주시오. 월이는 지나가는 상인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저 상인은 올해 큰 재물을 얻을 것이옵니다. 이마가 밝고 관골이 높으니 사업운이 왕성하옵니다. 과연 그 상인은 얼마 후 큰 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월이, 저 양반은 어떠하오? 저 양반은 곧 관직에서 물러날 상이옵니다. 인당이 어둡고 눈빛이 흐리니 불운이 다가오고 있사옵니다. 정말로 그 양반은 한 달 후 파직되었습니다. 이주는 감탄했습니다. 대단한 재주로구려. 그런 능력을 어디서 배웠소?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명관상 가셨지요. 지금은 어디 계시오? 월이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7년 전 영모죄로 억울하게 돌아가셨사옵니다. 이주는 놀랐습니다. 억울하게? 네. 아버지는 영모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셨사옵니다. 누군가의 모함이었지요. 월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이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이 일의 진실을 밝혀주리라. 둘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신분은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이준은 월이와 이야기할 때 편안함을 느꼈고 월이는 이준에게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한편 권문세가의 딸 수키는 세자비 간택의 1순위 후보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정만석은 영의정을 지낸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정만석은 딸을 세자비로 만들어 외척의 권력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키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피부와 고운 얼굴, 우아한 자태를 지녔지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교만과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세자비가 되면 우리 집안은 더욱 번성하겠지요? 그렇고 말고. 내가 세자비가 되면 나는 외척으로서 나라의 실권을 쥐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세자 저하께서 간택에 그다지 열의가 없으신 것 같아 걱정이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임금께 아랠 것이다. 빨리 간택을 하도록 말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자주 궁을 빠져나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수키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세자 저하께 다른 여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몰래 세자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세자가 궁을 나서는 것을 본 수키는 멀찍이 뒤를 따랐습니다. 세자는 종로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수키는 변장을 하고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세자 저하가 시장 한 구석에서 거지 같은 처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것이 무슨 꼴이냐? 세자 저하께서 저런 천한 거지 계집과. 수키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질투심이 타올랐고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저 계집을 없애야 한다. 다음 날 수키는 화려한 옷을 입고 시녀들을 거느리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월이는 평소처럼 돗자리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키가 다가오자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귀한 양반집 규수의 기세에 눌린 것이지요. 내가 월이라는 계집이냐? 월이는 고개를 들어 수키를 보았습니다. 화려한 옷과 거만한 태도에서 귀한 집안의 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만 누구시옵니까? 정승대감의 딸이다. 감히 내가 세자 저하 곁에 어슬렁거린다고. 월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자 저하라니. 이준이 세자였다니. 월이의 놀란 표정을 본 수키는 비웃었습니다. 이제야 알았구나. 그래, 내가 만난 이준이라는 사람은 바로 세자 저하시다. 월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확인하니 충격이었습니다. 수키는 월이를 짓밟듯 내려다보았습니다. 천한 거지 주제의 분수를 모르는구나. 내 따위가 감히 세자 저하를 넘보다니. 당장 시장에서 꺼져라. 다시는 세자 저하 앞에 나타나지 마라. 월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일이 없사옵니다. 나리께서 아니 저하께서 저를 찾아오신 것이지 제가 감히 따라다닌 것이 아니옵니다. 뭐라고? 감히 말대꾸를 해? 수키는 월이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어차피 이미 뻔한 얘기야. 내가 저하를 유혹했겠지. 천한 것이 신분 상승을 노리고 유혹했겠지.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들으셨소. 저 거지 계집이 세자 저하를 유혹했다 말이오.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일부는 월이를 안쓰럽게 바라봤지만 대부분은 권력 앞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월이의 뺨은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저하를 유혹한 적이 없사옵니다. 저는 다만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했을 뿐이옵니다. 수키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 건방진 것. 그녀는 시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계집의 돗자리를 찢어버려라. 시녀들이 월이의 돗자리를 찢고 관상 도구들을 부수었습니다. 월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키는 비웃으며 떠났고 월이는 망가진 돗자리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수키는 곧장 아버지 정만석에게 이 일을 고했습니다. 아버지, 큰일이옵니다. 세자 저하께서 시장의 거지 계집과 가까이 지내고 계시옵니다. 정만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거지 계집이라고? 네, 관상쟁이라고 하던데 완전히 거지나 다름없사옵니다. 그런데 저하께서 자주 그 계집을 만나신다고 하옵니다. 정만석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지 계집 하나쯤이야 처리하기 쉽지. 걱정 마라. 하지만 아버지, 세자 저하께서 그 계집을 아끼신다면. 그래서 더 빨리 없애야 한다. 내가 세자비가 되기 전에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정만석은 즉시 포청의 포졸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월이에게 누명을 씌우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포졸들이 월이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월이냐? 그러하옵니다만 너를 체포한다. 시장에서 물건을 훔친 죄다. 무슨 말씀이옵니까? 저는 물건을 훔친 적이 없사옵니다.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다. 어서 따라오너라. 월이는 포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거짓 증인들이 그녀를 고발했습니다. 저 계집이 제 비단을 훔쳐갔사옵니다. 제 돈주머니도 훔쳐갔다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지만 권력자의 사주를 받은 포청 관리는 월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도둑년. 곤장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사옵니까? 저는 억울하옵니다. 하지만 곤장은 계속 내려왔습니다.
월이의 등과 다리에 피멍이 들었고 그녀는 고통으로 신음했습니다. 결국 월이는 옥에 갇혔습니다. 어두운 감옥 안에서 월이는 몸을 떨었습니다. 곤장 맞은 곳이 쓰리고 아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억울함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구나. 월이는 7년 전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갔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죽는 것이옵니까? 그때 감옥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이. 월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리. 아니, 저하. 이준은 내관을 시켜 문을 열게 하고 월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늦었소. 정말 미안하오. 저하께서는 저 같은 천한 것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이것은 정만석이 꾸민 일이오. 내가 반드시 그대를 구하겠소. 월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하께서는 귀한 분이시옵니다. 저 때문에 곤란해지시면 안 되옵니다. 월이. 이준은 월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정체를 아는 모양이군. 그래, 나는 세자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단 말이오.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오. 저하. 나는 당신을 구하고 싶소. 반드시 구하겠소. 월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만석은 월이를 멀리 변방으로 귀양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세자도 그녀를 잊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지요. 세자는 내관에게 명하여 은밀히 월이를 풀어주었습니다. 정만석의 눈을 피해 빠져나가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월이는 한양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양에 있으면 다시 잡혀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별의 밤 두 사람은 북한산 아래 한적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밤바람이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월이, 내가 이렇게 무력한 것이 한스럽소. 저하, 저는 괜찮사옵니다. 저는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사옵니다. 아니요. 이것은 내 잘못이요. 내가 그대를 보호하지 못했소. 저하께서는 잘못이 없으십니다. 다만 세상이 그럴 뿐이지요. 이준은 월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다시 찾겠소.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게 하겠소. 저하, 저 같은 천한 것을 어찌. 나에게는 당신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요. 신분이 무슨 상관이요. 월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하. 약속하시오. 어디가 있든 건강하시오. 그리고 기다리시오. 내가 반드시 당신을 찾을 것이오. 네, 저하. 약속하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슬픈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월이는 한양을 떠났습니다. 세자는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월이는 전라도 남원 고을에 정착했습니다. 남원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지리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맑은 계곡물이 흘렀습니다. 월이는 그곳에서도 관상쟁이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월이의 관상술은 신통하게 적중했습니다. 내년에 자식을 보실 것이옵니다. 정말로 그 여인은 이듬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올해 사업에 조심하십시오. 동업자를 믿지 마시옵소서. 그 상인은 동업자가 배신하려는 것을 미리 알고 막을 수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남원에 귀신 같은 관상쟁이가 있다더라. 맞소, 그 처녀의 말은 틀린 적이 없다더군. 월이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초가집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녀는 세자를 떠올렸습니다. 저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건강하신가? 한양에서는 세자비 간택이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정만석은 딸 수키를 세자비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임금에게 아뢰고 신하들을 매수하고 다른 후보자들을 제거했습니다. 빨리 간택을 진행하셔야 하옵니다, 마마.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세자 저하께서 이제 나이도 드셨고 후사를 생각하셔야 하옵니다. 임금은 고민했지만 결국 간택을 서두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자 이주는 괴로웠습니다. 간택을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키를 세자비로 맞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월이를 잊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그녀를 떠올리며 잠 못 이루었지요. 월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는 내관에게 명하여 월이를 찾게 했지만 월이는 남원에 숨어 있었기에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암행어사 홍대감이 남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7년 전 이창수의 영모 사건을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사건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창수는 명관상가였다. 그런 사람이 영모를 꾸민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홍대감은 오래전부터 이 사건을 의심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사 끝에 정만석이 연루되어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정만석이 이창수를 모함했을 것이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홍대감은 월이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대가 이창수의 딸 월이인가? 그러하옵니다. 누구시옵니까? 나는 암행어사 홍지명이다. 홍대감은 마패를 보여주었습니다. 월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암행어사시라니. 내 아버지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내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다. 월이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정말이옵니까? 그렇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다.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물론이옵니다. 무엇이든 하겠사옵니다. 홍대감은 월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조사한 바로는 내 아버지는 정만석의 관상을 보고 영모의 기운을 발견했다. 그래서 정만석이 미리 내 아버지를 모함한 것이다. 정만석이라니. 월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만석은 바로 수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자가 아버지를 죽였다니. 그렇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영모를 꾸미고 있다. 세자를 제거하고 다른 왕자를 옹립할 계획이다. 월이는 더욱 놀랐습니다. 세자 저하를. 그대가 세자를 아는가? 월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한양에서 세자 저하를 뵌 적이 있사옵니다. 홍대감은 월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잘 됐다. 우리는 세자를 구하고 내 아버지의 누명도 벗겨야 한다. 함께 힘을 합치자. 네, 대감. 월이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세자를 구하겠다고. 월이와 홍대감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만석은 지금도 영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자를 제거하고 다른 왕자를 옹립할 계획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홍대감은 정만석의 신복들을 미행했고 월이는 한양으로 돌아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월이는 변장을 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자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정만석의 저택 근처를 탐색했습니다. 정만석의 집은 경계가 삼엄하구나. 하지만 월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만석의 하인들과 친해지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어느 날 밤 월이는 정만석의 신복이 은밀한 장소로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그곳은 한양 외곽에 버려진 사당이었습니다. 월이는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거사일은 정해졌는가? 그렇소. 세자비 간택 후 혼례식 날 거사를 일으킬 것이요. 세자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독을 사용할 것이요. 혼례주의 독을 타서. 월이는 숨을 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다른 왕자는 준비되었는가? 물론이요. 그분께서는 이미 우리 편이요. 월이는 이 모든 대화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월이의 정체가 들킬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만석의 부하 중 한 명이 월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저기 저자가 월이 아닌가? 월이? 남원으로 쫓겨간 그 계집? 맞소. 저 계집이 변장을 했구나. 그들은 월이를 쫓아왔습니다. 잡아라. 월이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술에 능했고 월이는 점점 따라잡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칼이 번쩍이는 순간 검은 옷을 입은 무사가 나타나 월이를 구했습니다. 창, 챙그랑. 무사는 순식간에 적들을 제압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세자 저하의 명을 받들어 그대를 보호하는 자다. 월이는 깨달았습니다. 세자가 자신을 잊지 않고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하께서, 무사는 말했습니다. 저하께서는 그대를 항상 염려하고 계시다. 조심하시오. 월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았습니다. 정만석의 영모 계획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세자를 독살하고 사망자를 옹립한 뒤 자신이 섭정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월이는 이 모든 정보를 홍대감에게 전했습니다. 대감, 정만석의 계획이 이러하옵니다. 홍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이제 결정적 증거만 있으면 된다. 결정적 증거라면? 영모 계획이 적힌 문서, 그리고 증인들의 자백이 필요하다. 월이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그 문서를 구해오겠사옵니다. 수키는 아버지의 영모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영모는 삼족을 멸하는 큰 죄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수키야, 두려워 마라. 우리가 성공하면 내가 왕비가 되는 것이다. 왕비가요? 그렇다. 세자가 아닌 사망자가 임금이 되면 내가 왕비가 되는 것이다. 수키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세자비보다 왕비가 더 좋았습니다. 정말이옵니까? 그렇다. 그러니 내가 세자빈이 되어 내부에서 도와야 한다. 수키는 권력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리겠사옵니다. 그녀는 악행에 동참했습니다. 어느 밤 세자는 월이를 은밀히 만났습니다. 내관의 안내로 궁을 빠져나온 세자는 한양 외곽의 한적한 곳에서 월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이 밝고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월이, 저하. 두 사람은 재회의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래간만이오, 월이. 저하, 보고 싶었사옵니다. 세자는 월이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그대를 매일 생각했소. 어찌 지냈소? 저는 잘 지냈사옵니다. 저하께서는 어떠하셨사옵니까? 그대 없는 나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오. 월이는 세자에게 정만석의 영모 계획을 알렸습니다. 저하, 정만석이 저하를 해하려 하옵니다. 알고 있소. 홍대감이 이미 보고했소. 저하, 저는 이제 제 길을 걷고 있사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역적을 처단할 것이옵니다. 나도 그대와 함께하겠소. 세자는 월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월이,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나는 그대를 세자비로 맞이하겠소. 저하, 저는 천한 출신이옵니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단 말이오. 그대는 나를 구했고 나라를 구하려 하고 있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소.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밝게 비추었습니다. 월이는 세자에게 말했습니다. 저하, 저는 처음부터 저하의 정체를 짐작하고 있었사옵니다. 그랬소? 네. 저하의 얼굴은 천하를 호령할 용안이옵니다. 그 귀한 상을 보고 필시 왕족이라 생각했사옵니다. 세자는 감탄했습니다. 그대의 관상술은 참으로 신통하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정만석을 무너뜨리고 그대의 아버지 누명도 벗기리다.
네, 저하. 세자비 간택일이 다가왔습니다. 월이와 홍대감 그리고 세자는 최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간택일의 정만석의 역모를 폭로하겠소. 하지만 임금 앞에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해야 하옵니다. 월이는 말했습니다. 제가 정만석의 역모 문서를 구했사옵니다. 월이는 정만석의 신복을 회유하여 문서를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그 신복은 정만석의 악행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고 월이가 설득하자 협력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잘했소, 월이. 홍대감이 말했습니다. 이제 증인들도 확보했소. 정만석의 부하 중 몇몇이 자백하기로 했소. 좋소.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소. 세자가 말했습니다. 내일이 간택일이요. 우리의 계획을 실행하리다. 세자비 간택일 대궐 안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음악 그리고 귀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수키는 최고급 비단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세자비로 간택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임금이 자리에 앉고 신하들이 늘어섰습니다. 오늘은 세자비를 간택하는 날이다. 후보자들을 불러들여라. 수키를 포함한 3명의 후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정만석의 딸 수키는 덕망이 높고 집안이 훌륭하옵니다. 신하들이 수키를 추천했습니다. 임금이 막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홍대감이 나타났습니다. 신암행어사 홍지명, 급히 아랠 말씀이 있사옵니다. 대전 안이 술렁였습니다. 홍대감은 정만석의 역모 계획을 폭로했습니다. 정만석은 세자 저하를 해하고 역모를 꾸미고 있사옵니다. 무슨 소리냐? 정만석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발악했습니다. 근거 없는 모함이옵니다. 신은 충성스러운 신하옵니다. 모함이라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그때 월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정만석의 역모 문서를 높이 들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사옵니다. 저것은 정만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월이는 문서를 임금께 바쳤습니다. 임금이 문서를 읽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정말이냐? 홍대감이 말했습니다. 마마 증인들도 있사옵니다. 정만석의 신복들이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떨며 자백했습니다. 저희는 정만석의 명을 받들어 역모를 도왔사옵니다. 세자 저하를 독살하려 했사옵니다. 대전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만석은 무너졌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조작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임금은 진노했습니다. 감히 역모를 꾀하고 세자를 해하려 하다니. 당장 정만석을 체포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정만석을 잡았습니다. 수키도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홍대감이 말했습니다. 마마 정만석의 딸 수키도 역모에 가담했사옵니다. 뭐라고? 그녀는 아버지의 계획을 알면서도 동참했사옵니다. 수키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 용서하소서. 하지만 임금은 냉정했습니다. 역모에 가담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 정만석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7년 전 이창수를 죽인 것도 저옵니다. 월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자가 제 관상을 보고 역모의 기운을 발견했기 때문이옵니다. 그래서 먼저 그를 모함하여 죽인 것이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임금은 명했습니다. 정만석은 역모죄로 사사하라. 그 딸 수키는 관비로 삼는다. 재산은 모두 몰수한다. 정만석은 끌려나갔고 수키는 땅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월이의 아버지 이창수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이창수는 역모가 아니었으니 그의 명예를 회복하고 몰수된 재산을 돌려주라. 월이는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마마 은혜에 감사옵니다.
아버지, 드디어 억울함을 풀었사옵니다. 임금은 월이를 불렀습니다. 그대가 월이냐? 그러하옵니다, 마마. 그대가 영모를 막고 세자를 구했다. 큰 공이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여라. 월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다만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진 것만으로 충분하옵니다. 임금은 감동했습니다. 세자가 나섰습니다. 아바마마, 소자는 월이를 세자비로 삼고 싶사옵니다. 대전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천민 출신을.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마마, 이는 안 되옵니다. 세자비는 명문가의 딸이어야 하옵니다. 하지만 세자는 단호했습니다. 월이는 나를 구했고 나라를 구했소. 그보다 더 귀한 공이 어디 있소? 임금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세자의 말이 옳다. 저 처녀가 영모를 막고 세자를 구했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냐? 짐은 허락하노라. 마마, 이 일을 달지 마라. 짐의 뜻이 그러하다. 신하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월이는 세자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시장 바닥의 거지 처녀에서 세자빈이 되는 극적인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혼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가마가 궁으로 들어왔고 백성들은 축하했습니다. 천민 처녀가 세자빈이 되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로다. 하늘이 정한 인연은 신분을 뛰어넘는구려. 저 처녀의 덕이 높고 공이 크니 세자빈이 될 자격이 충분하지. 월이는 세자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월이, 드디어 우리가 함께하게 되었소. 저하, 꿈만 같사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요. 월이와 세자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월이는 어진 세자빈이 되어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주 시장을 찾아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예전에 저도 저들처럼 거지였사옵니다. 저들의 아픔을 압니다. 세자는 월이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세자는 임금이 되었고 월이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임금과 왕비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특히 왕비 월이는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고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벗겨주는 일에 힘썼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월이는 때때로 아버지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늘이 정한 인연은 신분을 뛰어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신분이 아닌 인품과 지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억울함은 반드시 밝혀지고 악은 반드시 처벌받으며 선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